MBC 금토 드라마로 새롭게 안방극장을 찾아온 찬란한 너의 계절에는 상처로 얼룩진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는 로맨스 장르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멜로를 넘어 그 이면에는 묘한 미스터리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믿고 보는 비주얼과 연기력을 갖춘 이성경과 최종엽이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죠.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한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눈길을 끌지만 극이 전개될수록 밝은 분위기 뒤에 숨겨진 서늘하고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서서히 베일을 벗으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선이 교차하는 서사를 분석하며 감상하기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첫 회부터 시선을 뺏길 만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며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최종엽입니다. 최종엽은 뜻밖에도 한국이 아닌 일본 드라마 I Love You I Love You를 통해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이 드라마에서 그는 순수하고 다정한 한국인 유학생 역을 맡아 현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죠. 한국에서는 흥미로운 글로벌 진출 사례 정도로 여겨졌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웬만한 한류 톱스타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해서한 미소와 대형견 같은 먹뭉미가 국경을 초월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를 일약 일본 최고 인기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뜨거웠던 일본에서의 성공 이후 후속 행보가 다소 잠잠했다는 점은 팬들에게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차기작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우연일까? 는 이미 예전에 사전 제작으로 촬영을 마쳐두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과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MBC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가 일본에서의 대성공 이후 최종엽이 선택한 실질적인 첫 복귀작인 셈입니다.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그가 한국 안방극장에서 어떤 한층 깊어진 매력을 보여줄지 극중 비밀을 간직한 선우찬이라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역을 맡은 이성경 역시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다채로운 직업군의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깔로 훌륭하게 소화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인정받아 대작 뮤지컬 알라딘에 캐스팅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기도 했죠. 본업인 매체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빛을 발하는 다재다능함은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녀 특유의 톡톡 튀면서도 섬세한 감성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이성경의 필모그래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자주 출연했던 장르는 단연 로맨스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키와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극대화하는 그녀의 연기 톤은 로맨틱 코미디나 정통 멜로에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립니다. 여러 훌륭한 작품들에 꾸준히 출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을 만한 압도적인 초대박 작품이 살짝 부족하다는 점은 일말의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로맨스 장르에서 보여주는 독보적인 매력과 안정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번 찬란한 너의 계절에를 통해 다시 한번 로맨스 퀸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라마의 포문을 연 1회는 그야말로 시청자들을 혼란과 궁금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극중 최종엽이 연기한 선우찬은 촉망받는 연구원으로 등장하며 이성경이 연기한 송아라는 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달콤한 로맨스를 기대했던 하란이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처참한 화재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선우찬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설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거운 오프닝과 첫 회부터 휘몰아치는 비극적인 전개에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측조차 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있은 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극은 이동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송아란이 일하는 회사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우찬이 멀쩡하게 살아 애니메이터로 나타나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송아란 역시 디자이너로서 두 사람은 피할 수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얄궂은 운명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초반에 선우찬이 한국에 돌아와 송아란과 마주치는 장면들은 묘한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기적적인 생존을 확인한 눈물의 재회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설고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1회 미스터리는 미술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분명히 5년 전 송아란이 선우찬에게 너무 보고 싶어서 당장 가겠다는 애절한 영상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했는데 정작 두 사람은 미술관에서 서로를 마주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며 시청자들은 선우찬이 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송아란 역시 선우찬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송아란도 당시의 충격이 너무 커서 해리선 기억상실로 그에 대한 기억이 삭제된 것인가 하는 갖가지 흥미로운 추측을 낳게 만들었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끝났던 1회의 해답은 2회 가서야 다소 충격적인 반전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두 사람은 과거에 그토록 깊은 감정을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우찬은 사실 송아란이 지난 5년간 그리워하며 생각했던 그 인물과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독하게 어긋나고 꼬여버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오직 선우찬만이 모든 진실과 비밀을 홀로 쥐고 있다는 점이 극의 미스터리한 텐션을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엇갈림 이면에는 깊고 짙은 트라우마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송아란은 과거 부모님을 끔찍한 교통사고로 잃었고 자신이 애타게 찾아갔던 남자마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지거나 죽는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반면 선우차는 당시 끔찍한 화재로 큰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기억을 되찾았고 송아란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간직한 그 무거운 비밀을 하란에게 당장 털어놓는 대신 그녀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전혀 새로운 사람인 척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가슴 시린 선택을 합니다. 찬란한 너의 계절의 초반 전개는 이렇듯 묵직한 서사와 엇갈린 운명을 바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대 속에 출발했던 1회 시청률은 4.4%를 기록했지만 다소 복잡하고 무거운 설정 탓인지 2회 시청률은 3.5%로 소폭 하락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속도감 있게 휘몰아치는 자극적인 장르물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에게는 초반 빌드업이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물들의 깊은 감정선과 잔잔하게 스며드는 서정적인 로맨스물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큰 매력으로 다가갈 만한 작품입니다. 얽히고 설킨 비밀과 상처 속에서 딱 3개월이라는 시한부 조건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애틋한 로맨스가 앞으로 어떤 찬란한 궤적을 그리게 될지 깊은 여운을 기대하게 만듭니다.